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 쌤이 왜 제자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아스팔트로 다시 나가야만 했을까요? 원래 전한길 쌤은 3월 1일까지만 하고 제자들한테 돌아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쌤이 2030들과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인 제공은 누가 했을까요? 처음에 12.3 계엄이 있은 다음에 전한길 쌤은 계엄은 나쁜 것이라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도 선관위, 결과도 선관위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숨기냐? 왜 떳떳하게 투명하게 하지 못하냐? 내 제자들이 선관위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선관위에 떨어지고 돌아서서 흘리는 눈물들을 너희들은 아느냐? 이러면서 쌤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헌재가 하는 재판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헌재는 많은 증인들을 불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10차까지만 하고 종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이 이런 헌재는 있을 수 없다. 내가 헌재를 만들 때 헌재를 만든 정신은 이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한길 쌤이 헌재가 문제라고, 헌재가 왜 이렇게 재판하냐, 누구든지 온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전한길 쌤이 헌재를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전한길 쌤을 고발을 한 겁니다. 전한길 쌤이 원인도 선관위, 결과도 선관위. 그래서 선관위를 공격하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이 구글에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기를 선관위가 투명하게 해라. 내 제자들도 선관위에 취직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떨어져서 돌아서서 흘리는 눈물을 누가 보상할 것이냐. 선관위는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다. 근데 왜 선관위가 투명하지 않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걸 덜컥 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이 되더니 헌재도 웃깁니다. 변론을 10차까지밖에 정하지 않고 증인들을 별로 부르지도 않고 채택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기각시킵니다. 이걸 보고 전한길 쌤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 왜 헌재가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또 전한길 쌤을 고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한길 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나는 선관위를 공격했는데 왜 민주당이 저러지? 헌재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민주당이 그러지? 아, 결국은 선관위 이꼬르, 헌재 이꼬르, 그리고 민주당. 짬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늘상 하던 말이 내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플라톤이 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3월 1일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왜 전한길 쌤은 아스팔트로 다시 뛰쳐나가야만 했을까요? 그거는 선관위가 비리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번에 헌재에서 감사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와 헌재, 그들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누구도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선관위 비리는 이미 터져 나왔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감사원이 발끈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세상에, 조금 조사를 했더니 891건의 비리,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조사하지도 않았대요. 채용 비리만 그렇게 891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헌재는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한길 쌤이 이게 뭐야? 그러면 내 제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밤샘을 하고 공부를 피 터지게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간이 시험을 응시했다가 떨어지고 돌아서면 울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간이가 그렇게 부정을 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는데 성간이 반응입니다. 성간이는 채용 비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족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간이는 채용 비리가 아니라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있는 시스템이 밖으로 누설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가족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채용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이 직원들의 가족들이 그대로 경력직 직원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딸 이쁘지? 착하니까 해줘? 그러면 규정에 다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자식은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족 기업이니까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성관위는 어떤 곳입니까?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도 바꿀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이는 사정선거를 독려하더니 한동훈이가 당대표 선거할 때도 선관위에 맡겼습니다. 그럼 모든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전한길 쌤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제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뺄 수가 있겠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부정부패가 엄청난 나라였구나.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2030 제자들과 끝까지 가겠다고 쌤이 선언을 했습니다. 전한길 쌤이 공무원 일타 강사입니다. 전한길 쌤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아스팔트 위로 내몹니까? 문제는 정치인들과 사법부와 행정부 소속인 선관위까지 짬짬이 이게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10대들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10대들이 왜 나섰냐고요? 10대들한테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한 인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당, 민주당들이었습니다. 왜? 정교조가 학생들을 다 잡고 있으니까 10대들 표는 지기들 표라고 생각한 겁니다. 19세까지 내리더니 18세까지 내리더니 계속 내립니다. 학생들이 왜 정치판에 끼어들어야 됩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만 19세 아니면 2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정교조가 세뇌 교육을 시켜서 찍게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지기들이 유리한 대로.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뒤에서 조종하고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악용하면서 비밀번호가 1, 2, 3, 4, 5 모든 해커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곳이 선관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선관위가 잘했다고 감사하면 안 된다고 손을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곳이 헌재입니다. 헌재와 선관위를 보듬어주고 감싸준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99%가 공산화가 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쌤은
정치인들 저것들과 사법부와 선관위 모든 것들이 단합을 해서 결국 쌤을 아스팔트로 내몰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각자 각 자리에서 일하면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일을 그만두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될 체제가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대통령의 복귀가 먼저 해결돼야 될 겁니다. 우리들의 1차 목표는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